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제주도의 예멘 난민 때문에 국내에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외신에서도 혹시 이 논란 소개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 주요 이슈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 이 난민 문제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오래된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신들도 이제 한국에서의 난민 문제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6월 29일 보도에서 한국인들이 가짜 난민은 떠나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하, 트럼프를 따라하고 있다? 네. 블룸버그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은 한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마치 미국과 유럽 간의 이민 논쟁과 비슷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이민 논쟁?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관련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유럽이 이제 난민 문제 해결을 놓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맞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유럽인들 적어도 다수의 시민들과 여론 주도층의 경우는 난민 문제 같은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만 위임되거나 귀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책임도 될 수 있고 동시에 또 누구의 책임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 네. 하지만 결코 해결책이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지만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난민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피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서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유력 정치 세력들도 사실 난민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난민 문제를 책임 방기하기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유럽 언론들의 경우에 현재의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난민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특히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보다 앞서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을 바라보는 이 한국인들의 시선 여기서 좀 착잡하고 복잡한 그런 정서가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난민 문제로 다양한 고민을 떠안고 있는 상황을 한국은 그러니까 우린 저길 가지 말자 이런 식의 이제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진 한국이라면은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유럽과 고민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정서가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 언론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우리 사회 안전 문제, 정체성 혼돈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난민을 마구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도 유럽처럼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아직은 좀 많은 상태예요. 그렇죠. 과반수를 넘는 것 같죠. 예. 외신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공포 그 뒤에는 가짜 뉴스들이 있다 이런 진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이들 예멘 난민들이 그러니까 유엔이 지정한 우리 시대 인류가 만든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네. 이 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의 끝없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관용적이지 않았지만 몇 명 안 되는 예멘인들이 입국했다고 해서 국가적 분노가 촉발됐다는 사실은 이곳에 외국인 혐오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지만 연민 그리고 인도주의적 본능은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런 성향의 상당 부분은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정부에게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블룸버그 통신이 볼 때 예멘 난민은 정말 위기로부터 탈출한 사람인데 별 확인 절차 없이 저 사람들은 젊은 남성들이니까 직장 보고 왔을 거야. 이런 식의 가짜 뉴스. 그렇죠. 여기에 그냥 우리가 다 휩쓸려 가버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 폐쇄적인 사회 구조 이런 걸 지적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많은 외신들이 몇몇 되지 않는 이민 신청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7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 신청자들이 전체 인구의 0.02%인데 반해서 신청자가 독일의 경우는 0.24%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10배가 훅 넘네요. 넘죠.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또 1일자 보도를 내놨는데 독일은 지난해에 18만 5천 명 그리고 유럽이 난민 문제로 위기를 겪었던 해 2015년이죠. 그때는 99만 명을 수용을 했던 데에 비해서 한국은 지난해에 난민 인정자가 121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딱 들이대면 정말 이거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그 지적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 비해서 이제 국제 문제에 너무 한국이 인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언론들이 모두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유럽의 고민을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이런 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기적인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그런 식의 역지사지 말고 어떤 다른 방향의 역지사지를 고민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도 과거에 큰 난민 유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1948년도 제주 4.3 사건 이걸 언급하는 건데 당시 많은 제주도 주민들이 정부의 학살을 피해서 일본으로 보호를 요청했던 사실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역시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동정심이 결여된 듯한 한국인들을 향해 던질 보다 적절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다.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 난민들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지적이 조금 좀 따갑고 우리가 되새겨볼 지적들이 참 많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폼페이오가 다시 평양에 간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외신 보도를 좀 정리해 봅시다. 네, 그 미국 뉴욕 타임스가 2일자 보도에서요. 이 현재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그 프로세스 그 관련해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년 내에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지만 현실은 말처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미국의 지금 정보기관들 그다음에 그밖에 정보 소식통들이 그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해도 비핵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까지 적게는 20기, 많게는 60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핵무기, 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은 1년 내라고 딱 이야기를 했다. 너무 급하다. 현실적으로 그 급한 아젠다에 맞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전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시간 싸움에서 미국이 더 쫓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던 트럼프의 대통령의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그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있었던 회담 포기 선언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길을 한번 꺾기는 했습니다만은 미국 언론들은 다시 좀 회의적인 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 코너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해커 교수와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의 기고문 그 트럼프 임기 내에 모든 걸 마치려고 서두르지 말고 10년 계획을 세우라. 이게 이제 그 골자였었는데요. 그 기고문을 뉴욕타임스가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 단계에서 북한 그 북핵 해법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가장 권위 있는 계획 중 하나가 바로 그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 팀의 방안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해커 교수의 한 인터뷰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핵 전문 지식에 집착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북핵 프로그램의 해체에 더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고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커 교수를 포함해서 그 팀은 북한 영변을 수십 차례 다녀왔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확립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는 얘기죠. 전문 지식 뭐 이런 건 나이라는 것보다 그렇죠. 중요하다. 그런데 북미 협상 이후에도 북한이 뭐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해오고 있다. 뭐 최근에는 미사일 무슨 그 실험하는 그 건물을 다 지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쭉 있어요. 외신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2일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건데요. 최근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아직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인 셈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정보 소식통들은 북한이 여러 곳에서 핵 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시 해법은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북한 압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에 계속 이런 주장이 있어 왔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당근만 챙겨가고 실제 비핵화는 안 할 거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앞서 뉴욕타임스 경우처럼 좀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주장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북한의 대화 제의 그다음에 그걸 수용 합의 그다음에 북한의 합의 불이행한다 이렇게 미국이 평가하고 파기되는 그러니까 90년대 그 북미 간의 핵 폐기 그 합의 실패 그 당시와 판박이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북한은 미국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그 체제 보장 약속 전까지는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거는 사실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북한을 다시 또 제재와 압박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방산업체와 네오콘이 바라는 그대로 되돌아갈 거라는 예. 그런 우려가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예. 그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반응 사실 여기에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반응이죠? 미국의 이게 정치 전문 일간지죠. 폴리티코라는 그 일간지가 2일자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일부를 은닉하려 한다. 이런 내용의 정보기관 보고서에 대해서 존 볼튼 보좌관이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볼튼 보좌관이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옮겨드리면은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대미 협상 패턴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 팀들 중 누구도 그 환상을 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존 볼튼 보좌관이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과거에 될 듯하다가 또 빠그러지고 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볼튼 보좌관은 미국의 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과거 지도자들과 달리 여러 번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폴리티코 신문이 전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한국도 미국도 이미 행동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한미연합훈련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뭘 받아오는지 정말 주목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들어볼까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부분 국가들이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 가능성에 이제 기대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독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죠. 네. 일본의 현 정권은 이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이 없어지고 또 이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체제에 균열이 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려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기고문이 2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1, 2면에 실렸습니다. 예. 한때 역사 종말론으로 주목을 끌었었죠. 우익 사상가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아이고, 언제적 후쿠야마 교수인데 또 기고문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후쿠야마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느 정도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외교 교섭에 의해서 명백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렇죠. 후쿠야마 교수는 북한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핵무기는 그 북한 정권 수호의 가장 확실한 담보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 둘째로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그 한국과 미국 그 군사의 그 재래식 무기 감축, 그 다음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그런 인정 요구, 그 다음에 이 핵 기술을 제3국으로 이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 이런 거를 앞으로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네. 이건 조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좀 잘못 읽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글쎄 좀 후쿠야마 교수가 물론 과거의 그 역사 종말론도 이제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가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게 이제 후쿠야마 교수의 이제 그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본토까지 올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이것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그렇죠. 그럼 일본은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에 있는 거니까 네, 노출돼 이건 있고.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일부 보수 세력도 항상 주장하는 그 얘기랑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이 전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은 미국이 말하는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 후쿠야마 교수는 그 이번 싱가포르 회담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그 이 후쿠야마 교수가 보기에 북한이 회담장으로 나온 이유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예. 결국 앞으로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하필 또 그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상황이 이제 미국에 유리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게 그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인 거죠. 예. 뭐 물론 이런 주장의 설득력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일단 차치하고 그 북미 관계 그리고 이제 북핵 폐기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중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쿠야마 교수의 그 우려는 국내 일부 보수 세력의 우려와 같은 거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냥 되는 장거리 거죠. 미사일만 없애면 다 된다? 아니죠. 완전한 비핵화를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야 또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북한과의 그 평화 협정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이분들 우려가 다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